이번에는 저광희의 농촌의 이런저런 즐거움 전가작품 8번째 시입니다. 저광희는 당나라때 사람입니다. 707년에 태어나서 760년까지 살았고요. 여러 벼슬을 하기도 했지만은 초기에는 종남산이라는 곳에서 은거하면서 농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지었던 시가 이 시고요. 뒤에는 벼슬을 하다가 755년 알록산이 장안으로 쳐들어오자 알록산의 벼슬을 받았다가 후에 좌천되어 영남에서 죽었습니다. 자, 중국의 태평성 때일 때 농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이런저런 즐거움 전가작품 8번째 저광희. 뽕나무 100여 그루 심고 기장 31랑에 뿌렸네. 옷과 식량은 이미 넉넉하니 때때로 친구를 만난다네. 여름엔 줄푼을 열매로 지은 고미밥으로, 가을엔 국화주로 대접하네. 아내는 손님맞이 좋아하고 어린아이는 손님에게 공손하다네. 해가 저물자 한가로운 뜰이 느릅나무 버드나무 그늘에 빙 둘러앉네. 거나하게 취해 밤 타고 돌아오니 서늘한 바람 창문에 부네. 맑은 시냇가에서 은하수 바라보고 북두칠성을 우러러보네. 여러 술독 아직 개봉도 하지 않았는데 내일 아침엔 마실 수 있으려나? 해석해 보겠습니다. 종상백여수하고 종서 30문에 의식기 유여하니 시시휘 치누라네. 상백여수 뽕나무 100여 그루를 종 심고 서 30무 기장 31랑에 종 뿌렸다네. 기장을 31랑에 뿌렸다네. 자, 뽕나무는 나중에 키워서 뽕잎을 따서 누에를 키워가지고 비단을 짜기 위한 거죠. 옷감 재료로 뽕나무 100여 그루를 심었고 식량으로 삼을 기장을 30무 이상 심었다네. 그것뿐만 아니겠죠. 많은 것을 심었을 텐데 대표적인 것만 여기다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의식기 유한이 옷과 옷은 위에 뽕나무로 키워가지고 비단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식량은 아까 기장을 심었다겠죠. 옷과 식량이 이미 남침이 남음이 유 있으니 옷과 식량 즉 의식이 이미 넉넉하니 시시휘 치누라네. 시시 때때로 친우 친한 벗과 휘 모인다네. 친한 친구를 만난다네. 종상 100여 수하고 뽕나무 100여 그루 심고 종서 30물 안에 기장 31랑에 뿌렸다네. 의식기 유효하니 옷과 식량은 이미 넉넉하니 때때로 친한 벗을 만난다네. 자, 지난번 봤지만은 저광희가 사는 곳은 장강유역이었죠. 동정호가 보이는 장강유역. 이곳은 날씨가 따뜻해서 벼농사도 2번이 가능할 정도로 식량이 넉넉한 곳입니다. 전쟁만 없고 국가의 횡포만 없다면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하래 고미반으로 추지 국화주란에 유인히 봉영하고 추자해 추주란에. 하래 여름이 오면 고미밥으로 대접하고 줄풀 열매로 지은 밥이랍니다. 고미밥으로 대접하고 추지 가을이 이르면은 국화주란에 국화주로 친구를 대접한다네. 아까 종종 친구와 만난다고 했지요. 친구와 왔을 때는 여름에는 고미밥으로 대접하고 가을에는 국화주로 대접한다네. 유인히 봉영하고 추자해 추주라네.
젖먹이 유자에다가 사람 인자인데요. 유인은 아내를 뜻한답니다. 아내는 봉영, 손님 맞이하는 것을 희 기뻐하고, 추자, 어린아이는, 아이들은 추주를 해 이해한다네. 추주가 뭐냐면은 종종거릴 추자에다가 달릴 주자입니다. 밑에 볼게요. 추주, 윗사람의 앞을 지나갈 때에는 허리를 굽히고 빨리 걷는다. 옛날 중국에 그런 게 나옵니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을 따라갈 때는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고 공손하게 따라가고, 어른 앞을 어쩔 수 없이 지나갈 때는 허리를 굽히고서 빨리 지나간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추자, 어린아이는 추주를 이해한다. 즉 예절을 안다는 얘기죠.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긴 전체적으로 손님이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알에 여름이 오면은 고미밥으로 대접하고, 추지, 가을이 이르면은 국화주로 대접한다네. 자, 친구가 왔을 때 집사람들이 싫어한다면 그거 어색하겠죠. 그러나 유인, 부인은 봉영, 손님 맞이하는 것을 기뻐하고, 추자, 아이들은 손님이 왔을 때의 예법을 이해한다네. 고미를 잠깐 보고 갈게요.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줄풀의 열매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오곡 있죠. 오곡 뱉고 할 때 오곡. 중국에서는 오곡에 이 고미까지 합쳐져서 6곡이었답니다. 중국의 오곡은 벼와 보리와 피와 기장과 조였는데 여기에 고미까지 합쳐서 6곡으로 중요한 식량이었다고 합니다. 고미는 중국 남부지방과 동남아에서 재배되는 벽과의 어떤 식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엔 없어서 이해하기 힘든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모 한원리에 단단 유유라네. 명정 승야귀하니 양풍취 호유라네. 자, 친구가 왔을 때 밤에는 이렇게, 또는 옆집 사람들과 밤에는 이렇게 지낸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모, 해가 저물자, 한원리입니다. 한가로운 동산의 속에서, 리자가 여기 속리자로 쓰였습니다. 일모, 날이 저물자, 한원리, 한가로의 동산 안에 있는, 제일 뒤부터 유유입니다. 유유. 버드나무와 느릅나무의 그늘에 단단 둥글게 모여 앉는다네. 자, 해가 저물자 한가로운 뜰이 느릅나무, 버드나무 그늘에 손님들과 빙 둘러앉네. 명정승 야귀하니 양풍취 호유라네. 술 취할 명자에다가 술 취할 정자입니다. 명정은 밑에 보면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몹시 취한다. 자, 친구들과 가족들과 빙 둘러앉아서 한 잔 한 잔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흠뻑 취한 것 같습니다. 명정, 흠뻑 취해서, 승야, 밤을 타서, 밤이 뒤어서야 방으로 돌아오니, 이제 잠자러 돌아오는 거겠죠. 양풍이, 서늘한 바람이, 호유, 지게호자입니다. 지게호. 자, 한쪽 문에 있는 것을 호라고 합니다. 양쪽 문 여다는 것을 문이라고 고요. 한쪽 문, 지게문과 그 다음에 창문에 불어온다네. 자, 이건 뭔 얘기일까요? 한여름입니다. 한여름에 저녁에 되면 방에 있기 힘듭니다. 더워서. 그럴 때는 시원한 나무 밑으로 가서 날이 시원해지기로, 밤이 시원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시원해지면 이제 잠자러 방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일모, 날이 저물자, 한원리, 한가로운 동산 속에 있는 유유, 느릅나무와 버드나무의 그늘에 단단 빙 둘러앉는다네. 그곳은 시원하겠지요. 바람이 불겠지요. 그곳에서 아마 저녁도 먹고 술도 먹어가면서
이런저런 정담을 나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정입니다. 건하게 술이 취합니다. 시간도 아마 한참 지나서 이제 밤도 시원한 상태로 바뀌겠지요. 낮의 열기가 한풀 꺾일 때요. 명정 건하게 취해가지고 승야 밤을 타고 귀 돌아오니 이제 잠자러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한낮의 열기가 가져서 양풍 서늘한 바람이 호유 창문에 불어오네. 이제 잠잘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시원한 밤의 상태가 된 것이네요. 청천망하한하고 저항간 북두란에 수옹유 미개인데 명조능 음부려나? 자, 방으로 오는 과정을 다시 읊은 것 같습니다. 청천 얕은 시냇가, 맑은 시냇가에서 하한 은하수 한자, 은하수 한자입니다. 은하수를 망 바라보고 저항 고개를 들었다, 고개를 숙였다 하면서 북두칠성을 간 바라본다네. 지금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가로등도 밝고 전기불이 있어서 너무 밝아서 은하수와 북두칠성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전기가 있기 전에는 밤이 되면은 은하수와 북두칠성이 하늘을 서울 시내의 어떤 네온사인처럼 그렇게 밝았었습니다. 지금은 그 광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천 맑은 시냇가에서 은하수를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서 은하수가 있고 고개를 숙여도 맑은 시냇물에 은하수가 비칩니다. 저항간 북두라. 자, 고개를 들어서 고개를 숙여가면서 북두칠성을 바라본다네. 고개를 들어도 북두칠성이 있고 고개를 숙여도 어떤 연못 안에 북두칠성이 밝게 빛날 겁니다. 수옹유미개인데 수옹 몇 항아리가 유 아직 개 열리지 미 아니했는데 아직 술독 여러 개가 남아있는데 지금 흠뻑 먹었는데도 아직 술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수옹 몇 항아리의 술이 유 아직 개 열리지 개봉하지 미 아니했는데 명조 내일 아침에는 음부려나? 능이 마실 수 있으려나? 직역어면요. 능이 마실까 마시지 못할까? 그렇게 해석되겠죠. 내일 아침에는 또 해장술을 마실 수 있지 않으려나? 청천망하하고 맑은 시냇가에서 은하수 바라보고 저항간 북두란에 고개를 들었다 고개를 숙였다 하면서 북두칠성을 우러러 본다네. 그러면서 별 상상을 다 하겠지요. 수옹비 유미개인데 여러 술독 아직 개봉도 하지 않았는데 명조능 음부려나? 내일 아침엔 해장술로 마실 수 있으려나? 자, 손님이 왔을 때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느릅나무와 버드나무 아래에 가서 낮 기운이, 낮의 열기가 사그러질 때까지 한 잔 먹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300년 전에 당나라 얘기지만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자, 제가 살던 마을의 60년대, 70년대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당시 여름에도 밥을 부엌에서 가마솥에다 불 떼서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방에서 불 떼면은 아궁이에 불 떼면 방이 얼마나 뜨끈뜨끈할까요? 저녁밥을 지은 후에 방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뜨끈뜨끈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밥을 바람에 잘 통하는 바깥마당에다가 밀대방석을 피고서 그곳에서 밥을 먹습니다. 아주 칠흑 같은 밤일지라도요. 별빛만 갖고도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불은 없었고요. 그래서 밀대방석을 피고 밥을 먹는데요. 모기가 달려듭니다.
그럼 모깃불을 피웁니다. 모깃불을 피우고 밥을 먹고 나면요, 옆집에서 이제 아저씨나 할아버지들이 마시러 오십니다. 아니면 우리들이 마시를 가지요. 그러면은 밀대방석 위에서 뭐 참외도 깎아 먹고 오이도 깎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은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모여서 아이들끼리 반딧불을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컴컴한 데서는 부엉이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하늘에 고개를 들면은 은하수와 북두칠성이 하얗게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요, 10시, 11시쯤 되면은 서늘해집니다. 한여름의 기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은 방도 어느 정도 식지요. 그러면 이제 방에다가 모기장을 피우고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아이들이 일찍 밀대방석에서 자는 아이도 있지요. 그럼 부모님들이 안고서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산골마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주인공은 석유골루였습니다. 석유골루가 보급되면서 어머니들은 한여름에 뜨거운 불을 피워서 가마솥에 밥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방도 가마솥에다 불 떼지 않으니까 방도 뜨겁지 않지요. 이것은 농촌의 일대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77년도에 우리 마을에도, 산골 마을에도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면서 흑백 TV도 같이 들어왔지요. TV가 들어오자 저녁 시간은 모두 TV 보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이제 더 이상 바깥마당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를 틀고 TV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잠자기 전까지 TV를 모두 다 같이 봅니다. TV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바깥마당에 모여서 이런저런 하고 옆집 사람들과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은 TV가 들어오고 난부터 가족 간의 대화가 끊겼습니다. 왜요? 대화하려면은 TV 소리가 안 들리니까 얘기를 못하게 막습니다. TV 소리 들어야 되니까. 대화는 TV 혼자 하고 식구들 간의 대화도 끊겼고요. 옆집과도 왕래가 끊겼습니다. 물론 누구도 바깥에서 더 이상 하늘에 있는 은하수를 바라보지 않았고요. 쏙독색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반딧불 잡으러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TV가 들어오면서 농촌도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 왕래를 하지 않았고요. 자연과 떨어진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촌의 이런저런 즐거움 전과자풍 8번째 시는 거의 완벽한 농촌의 풍경을 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동진의 시인이었던 도연명이 이상세계로 여겼던 무릉도원이 연상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웃들과 함께 즐거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당나라 때는 2번의 태평성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나라 태종이 다스렸던 정관의 치라고 일컬어졌던 시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당나라 현종 저광희가 살았던 때입니다. 현종의 개원의 치가 있었습니다. 713년에서 현종이 713년에 황제가 돼서 741년까지 개원이라는 연호를 쓸 때는 아주 태평성대였습니다. 이때 현종은 유능한 인재를 등용시키고요. 그동안 너무 불필요하게 많았던 관리와 불교의 승려를 줄이고 귀족들이 사치를 금하고 농촌의 생산활동을 장려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풍족해지고 국가 재정도 풍족해지는데 저광희의 시는 아마 이 태평시대에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740년
당태종이 양귀비를 만나 양귀비의 치맛북에서 세월을 보내고 정치는 환관 고력사와 간신 1인보의 손에 맡겨지면서 당나라는 서서히 혼란해지기 시작하다가 755년 알록산과 사산명의 난이 일어나면서 당나라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지요. 태평성대의 농촌 풍경을 읊은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이런저런 즐거움 전가작풍 8번째 저광희 뽕나무 100여 그루 심고 기장 31항에 뿌렸다네. 옷과 식량은 이미 넉넉하니 때때로 친구를 만난다네. 여름엔 줄풀 열매로 지은 고미밥으로 가을엔 국화주로 대접하네. 아내는 손님 맞이 좋아하고 어린아이는 손님에게 공손하다네. 해가 저물자 한가로운 뜰의 느릅나무 버드나무 그늘에 빙 둘러앉아 거나하게 취해 밤 타고 돌아오니 서늘한 바람 창문에 부네. 맑은 시냇가에서 은하수 바라보고 북두칠성을 우러러 본다네. 아직 여러 술독 아직 개봉도 하지 않았는데 내일 아침엔 해장술을 마실 수 있으려나?